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3월 1일 하면은 3.1절이죠. 우리가 그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3.1절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그 세계 돼지의 날이라고 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 돼지의 날은 그 이제 미국의 어떤 특정한 주에서 거기서 활동하던 어떤 여성에 의해서 이게 제안이 된 그런 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계 민방위의 날이 되겠습니다. 음 그 민방위라고 하면은 인제 뭔가 하늘로부터 마치 인제 그런 느낌을 받죠. 하늘로부터 어떤 그 공격을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제 항공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인제 이제 그런 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 어떤 국민 안전하고도 인제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죠. 세계 민방위의 날이라고 하지만은 그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민방공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제 불렀었죠. 지금은 아마 그 용어가 민방위의 날로 인제 변경이 됐을 겁니다. 민방공의 날이라고 하면은 인제 특히 인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그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께로부터 어떤 그 공격이 있을 때를 그 대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게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 느슨해졌다고 그럴까 아니면 나태해졌다라고 할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글쎄요 뭐 70 년대 중반인데 저녁 때 인제 집에를 가다가 한밤중에 민방공 훈련을 했던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때는 이 서울 시내가 지금 같이 뭐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덜 복잡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지나다니는 그 인제 차량 시내버스 같은 거 전부 그 인제 정차하고서 손님들도 전 승객이 내려서 지하도 같은 데로 대피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그때 직접 했었죠. 정말 그 추운 겨울한 날이었는데 엄청 그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네요. 하여튼 뭔가 그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대비하고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게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세계 민방위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네. 세계 민방위의 날과 3.1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모두 다 잘 알죠 3.1절은. 1919년 김인현 3월 1 일에 일어났던 3.1 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고 돼지의 날은 돼지를 사랑하자는 날이다라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3.1 운동과 그다음에 돼지의 날 이것은 지난해에 그 방송을 해 드렸던 그 관련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세계 돼지의 날. 시작. 네. 3.1 절이죠 김인현.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은 인제 세계 민방위의 날이기도 합니다. 월드 시빌 디펜스 데이. 하지만 세계 민방위 날은 이 유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방송을 인제 준비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인제 그 인제 참고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하죠. 근데 세계 민방위 날 하고 검색을 해 보면은 뭐 망하게 뜨는 자료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민방위 날은 3월 1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매월 15일 날 민방공 훈련을 해 왔으며 지금은 민방 훈련으로 불린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15일 날 민방공 훈련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은 인제 그걸 민방 훈련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어 그 민방공 훈련,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원래 그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려는 민간인의 방어 활동을 뜻했다. 군인들의 어떤 그 방어 활동이 아니다 이거죠. 민간인들의 방어 활동이요.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어 구조 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아까도 그 국민들의 그 안전이라는 제가 표현을 또 했었는데 바로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어떤 그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그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어해 주고 그다음에 구조해 주고 또
망가진 그 환경을 복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전쟁에 대비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 화학성 무기, 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 활동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방사선 있죠. 레디올로지, 레디올로지컬 거죠. 그다음에 화학성, 케미컬합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성, 바이올로지컬한 거죠. 그러니까 어 레디올로지, 그다음에 화학 케미컬, BRC, 그다음에 B죠. BCR. 어 그렇게도 불리고 있는 게 이제 어 이러한 그 무기의 어떤 그 이제 무기로 인한 그 뭐 재난이라고 할까? 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사성은 아토믹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그래서 ABC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ABC 이 방위 활동이 인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민방위날의 연원 및 변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한 활동이다. 사실 그렇죠. 아주 옛날에 음 창 들고 또 칼을 들고서 말을 타고서 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는 이 민방위라는 게 별 이제 뭐라 그럴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민방위가 관심의 대상이 된 거는 인제 항공기가 전쟁에 인제 사용될 때부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공기가 뭐 여러 가지 포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린다. 그 공습이죠. 그거에 대비하는 게 바로 민방위 훈련이다. 민방공 훈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10세기 말까지의 전쟁은 주로 군대끼리 벌이는 양상이었으므로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비교적 적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항공기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방어는 그런 인제 방어 무기들이 발달해 있지만은 초창기로 봐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20 세기 들어서서 인제 항공기가 등장을 했다.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막 포탄을 싣고서 막 뿌려 버리고 그러면 인제 엄청난 피해가 뒤따라오니까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더욱이 제1 차 세계대전 끝난 뒤로 제2 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기간에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 피해는 막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항공기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야말로 라이트 형제가 발명하는 비행기라고 하는 건 뭐 지금에 비해 보면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였죠. 예. 그런 데다가는 포탄을 싣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항공기 산업이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공중 폭격 이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음 어떤 전술적인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인제 '민방위 훈련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16년 독일이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런던 공습을 실시를 했다. 우리 뭐 2차 세계 대전 때 뭐 런던을 독일이 폭격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1916 년에 벌써 독일이 인제 항공기를 만들어 갖고 런던을 갖다가 이제 공습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등장한 원자폭탄과 그 뒤에 핵무기 개발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간에 의한 방위 체제를 더 한층 심각하게 강화하게 됐다. 음. 뭐 아까 1916 년에 독일 항공기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저 때는 상당히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항공기죠. 그러나 인제 한 30 년이 지난 제2 차 세계 대전을 치른 그 시점에는 뭐 원자폭탄이라는 것도 나왔지만은 어 뭐 이 항공기를 이용해 갖고서 적을 폭격하고 교란시키는 일은 정말 음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군인들이야 뭐 차로를 가고 이렇게 호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 이제 소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 이 민간인들이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인제 뭔가 행동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민방위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추운 겨울날에 떨었었다고 민방위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51 년 즉 6.25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죠.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서
민방공 본부와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것이 그 효시가 됐다. 그다음에 인제 저 때는 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거를 관할했지만 전쟁이 인제 휴전이 된 이후에는 인제 내무부 치안국에서 인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1972년 1 월부터 매월 15일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 훈련을 실시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인제 이거죠. 음 아마도 뭐 1975년 6년 7년 요 무렵에 인제 제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야간인데 이 훈련에 인제 그 이제 맞닥뜨려 갖고 인제 아주 그 추운 날 엄청 길바닥에서 떨어져 인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겠어요. 1975년 6월 27일 민방위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고 75년 7월 25일 날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5년 9월 22일 날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다. 음. 그 뭐 법령이 인제 제정이 되고 나니까 그에 관련된 민방위대가 인제 전국적으로 창설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쪼끔 더 알아볼까요? 자,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 당시 84,662 개대 390만 7천 명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1987년 86,920 개대 450만 명이 국민 자위 조직으로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인제 뭐 저런 훈련을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고 가슴에 와 닿게 하지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 그다음에 중앙의 민방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민방위 협의회가 인제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인제 필요에 따라서 분과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민방위 행정기구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제 에 그 뭔가 어 이 민방위라는 그 행동을 갖다 통제하는 그 이제 본부가 있겠죠. 그게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예요. 그다음에 인제 광역시도에 민방위국이 인제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인 시군구에 민방위과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방에도 인제 지역 민방위 협의회가 있어 갖고 음 특별시, 광역시, 도시 즉 그 광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이 각각 그 지역 민방위 협의회가 인제 이렇게 설치가 돼 갖고 음 이게 인제 이런 그 뭔가 조직이 다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음 민방위대는 인제 지역과 직장이 인제 구분이 돼요.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의 민방위대와 시군구 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구성되어 향토 방위를 맡았다. 직장 민방위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 설치되어 해당 직장의 방호를 담당을 했다. 돼 있네요. 네, 저도 그 직장 다닐 때 인제 이런 훈련을 인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게 인제 통상적으로 인제 이게 재난이 인제 닥치면은 사람이 인제 다치게 되죠. 근데 그걸 가정해 갖고 그 인제 들것에 인제 환자를 이렇게 싣고 나오는 이런 훈련도 인제 했었는데 글쎄 제가 인제 그 어떤 그 저희 그 회사 부서에 인제 부서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이제 어 명령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인제 '아 그러면은 그 들것에 누가 실려서 나갈 것이냐.' 이걸 놓고 막 고민하다 인제 그때 인제 여직원이 인제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직원 보고 좀 인제 하라. 이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했죠. 근데 사실 엄청 그 뭐라 그럴까 실려 나가고 있는 그 들것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정말 그 민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인제 그런 훈련을 이제 계속 그 여직원 보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부끄러워 갖고 못 하겠다라고 해 갖고서 결국 인제 한 번만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제 예 실려 나가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 갖고. 저도 한 번 그 인제 실려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막 다들 제가 워낙 체중이 좀 나가는 바람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예. 자, 그다음에 자격과 임무가 있네요. 자격은 20 세에서 40 세까지 남자다. 그다음에 20 세에서 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예. 그 이후 이외에는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편성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및 보도직 공무원, 예비군, 청원경찰관, 의용 소방대원 학생 등과 심신 장애자, 말단 회약자는 편성에서 제외가 됐다. 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그러네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같이 호흡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임무를 볼까요? 전시와 평시로 구분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거동수상자, 줄여서 거주자라고 그러죠.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을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 70년대, 80년대 얘기. 그때는 정말 뭐 반공정 체계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그 간첩들이 짝달짝도 못하게끔 그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게 인제 막 무력화돼 갖고 뭐 간첩이 막 들고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죠. 예. 참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경보망 관리와 경보 체계를 확립을 한다. 평상시니까. 예.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인제 검토하고 뭔가 잘못됐으면 그걸 수정하고 그래서 인제 그 '체계를 확립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공동 우물 대피소, 대피 지역 및 통제소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도 공동 우물이라는 게 있죠. 사실 지금은 한국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게 인제 없죠. 상수원이 저 팔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인제 물이 정수가 돼 갖고 지금 서울시내 각 가정에 다 인제 보급이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나쁜 맘 먹은 사람이 복국물을 어 댐 상류에다 인제 풀어 버리면 그 밑에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즉 그 물을 갖고 농사를 짓고 또 마시고 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물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없어진 개념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차원 높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을 한다. 그다음에 등화 음향 관제 훈련하고 자체 시설의 보호와 소방 및 화생방 오염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여기서 인제 등화라는 얘기가 있죠. 등화 관제. 불을 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이 새 나가면은 인제 항공기에서 봤을 때 바로 타격하는 그 목표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니까 등화 관제. 불을 못 켜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해서 불을 켜는 경우에는 창문에 까만 인제 비닐 같은 걸로 막 완전히 빛이 새 나가는 걸 인제 막아 놓고서 인제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자, 그게 인제 등화 관제입니다. 일단 빛이 보여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봤을 때 빛이 보이면 바로 인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때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음향. 뭐 시끄럽고 그러면 그것도 인제 표적이 되죠. 예. 그래서 등화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10 년대 후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 등화 관제 훈련 이런 것들을 밤중에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때 인제 저희 회사에 일본 기술자가 인제 잠깐 들어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제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불고 밤중에 모든 인제 불이 다 꺼지고 뭐 막 이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혹시 뭐 큰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이 났나?' 뭐 이래 갖고 근데 인제 그걸 미리 좀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설명을 인제 깜빡하는 바람에 인제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그 친구가 대사관으로 전화를 뭐 했는지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막 호텔에 전화를 해 갖고 이제 호텔에서 이 교환이 그때 당시에 교환이 있었으니까 호텔 교환한테 인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인제 물어보니까 인제 이건 훈련 상황이라고 걱정 안 하고 진정해 하라고 인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참 어 제가 일본에 인제 가 있을 때 인제 기술 전수 담당자로서 인제 저랑 같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그런 친구였는데 물론 나이는 그때 인제 저희들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일본은 인제 군대를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제 이거 뭐 한 몇 년 후배 되는 이 아주 그냥 거드름 피우고, 더군다나 인제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을 쪼끔 뭐라 그럴까, 좀 비하한다고 그럴까? 비하는 좀 지나치고 어폐가 있고요. 조금 무시한다든가 인제 그런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뒤집혔을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교통통제 및 등하관제는 인제 쪼끔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동그라미 6 번이네요. 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첨가하고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을 또 인제, 그게 평상시에 인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전시 즉 전쟁이 났을 때 주민이나 직장 근로자에 대한 위험 경보와 안전 지역으로 대피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뭐 이건 실제 상황이 될 테니까요, 전시에는. 그다음에 교통 통제 및 등하 관제를 지도를 한다. 아마 이때는 상당히 이 등하 관제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방비를 잘해도 빛이 쫙 새 나가 갖고 딱 공중에서 그 항공기로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저 밑에 반짝했다. 거기를 때려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빛이 새 나간 쪽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목격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소화 활동, 인명 구조 및 의료 활동을 실시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불발탄 및 오염물 예찰 및 경고. 그다음에 파괴 시설 신속한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 의식 고취,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한다. 그다음에 기타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볼까요? 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연 10일, 뭐 365일 중에 10 일이니까 짧을 것 같지만은 저걸 막상 교육 받으려고 해 봐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귀찮고 지루하고 인제 그런 인제 교육 훈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해서도 인제 여러 가지 사항을 인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재지은 사람은 인제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인제 민방위 대원 교육은 뭐 인제 여러 가지 조직별로 뭐 읍면동이라든가 직장 이런 쪽에서도 인제 교육을 시키고,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인제 교육을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교육 내용은 통일안보 경제 정신교육 과목, 구급법, 주민신고 요령, 화생방 강호, 안전관리 재난 통제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되네요. 자, 그래서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 날에 전국적으로 걸쳐서 일제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모든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음. 여러 각도에서 인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보가 또 이렇게 발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보가 인제 뭐 공습 경계 경보, 공습 경보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해제 경보. 예. 정말 참 지금은 뭐 이 참 별로 이제 사실 이 관념이 느슨해졌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제 벌칙 조항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벌칙을 인제 당했죠. 예. 의의와 평가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 만한 현대 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여 전쟁이 참화해서 자국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강구하면서 구체적인 민방위 활동을 통해서 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 뭐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방어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존력을 높이는 거죠. 생존력이 높아져야만이 살아남아서 인제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지 못하면은 뭐 엉망진창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셋째,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난과 산업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인위적 재난. 예. 자연재난이 있고 인위적 재난이 있죠. 이제 그런 거에도 인제 뭔가 대처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음 비단 전쟁을 통한 어떤 군사적인 공방 이런 거에 오는 어떤 방어 개념이 아니고 일반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 이런 쪽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이러한 민방위 활동과 효력은 평상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록 유사시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걸친 전쟁 경험에서 체험하고 전념했기 때문이다. 예, 언젠가 지역에서 인제 수강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막상 또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어설퍼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소방 관 그 관계 부서장한테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인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어설프게 이렇게 손은 지나가지만은 그런 것을 해 봤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어떤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소방 그 어 책임 부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이제 대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수동치겠죠. 그러나 어설프지만은 이게 '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소화기를 들고 와서 뿌려 보고 뭐 이런 일을 아주 어설프게 했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러한 훈련에 대한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기억에 남아 있다라면은 실제로 그런 인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 훨씬 더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응용된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깜깜한 밤중에 인제 이모티콘이 음 편안한 잠을 자고 있네요. 네. 하여튼 저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정말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오늘이 인제 3월 1일 3 일절인데 이 3 일절에 이게 민방위의 날이 인제 겹쳐 있고 그다음에 돼지의 날이 인제 겹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나라는 인제 분단 가지고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민방위 훈련, 민방공 훈련 이 개념과 그 실제를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방송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